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마감이 굉장히 잠잠했네요. 네, 오늘 증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미중 무역진의 이 실무진들의 협상이 이제 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초반에 좀 좋았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초반에 주요 지수가 한 0.5% 내외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경계 심리를 키우는 발언들이 이제 잇따라 전해지면서 결국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고, 주요 지수가 이제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이제 최진석 팀장이 나와서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주택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주택 지표는 좀 괜찮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 성장을 그리고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얼마나 좀 수혜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데요.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549만 채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근데 월가 컨센서스가 전달 대비 감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했던 지표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7월과 8월에 이제 2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부분, 역시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8월 기준에 33%대 중반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5%에 육박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기준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고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수혜를 역시 주택 섹터에서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요. 네네. 이제 대선이 이제 미국에서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로 봤을 때 대선이 끼었을 때 주택 경기가 좀 안 좋았다고 안 해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이제 13차례 치러진 대선에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 이 부분이 민주당이 승리했던 그런 선거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빨간 점이 공화당이 승리했던 그런 점이 되겠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0에서 어떤 좀 마이너스 9% 정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좀 점이 많이 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13차례 치러진 대선 전해 10월, 그러니까 지금 즈음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대선 연도의 11월까지 기존 주택 판매가 평균적으로 1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이 감소세가 8%로 둔화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택 경기에 대해서는 좀 시즈널한 그런 영향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주택 지표는 괜찮았다고 했지만 그 경기 침체를 드러내는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도 네. OECD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성장 전망을 많이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제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내리면서 저희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증시 영향도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단순한 얘기면은 얼마나 좀 상황이 안 좋길래 연준이 2번 연속 금리를 내리냐. 이게 사실은 가장 이 간단한 좀 논리거든요. 네네. 그만큼 최근에 지표와는 또 별개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기관에서 듀크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기업 CFO들의 지금 이 전망이 내년 3분기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특히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장기 저금리 기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7% 정도, 그리고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0%였는데 네. 흥미로운 게 부정적으로 오히려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52%로 나왔습니다. 가장 오른쪽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FO들도 지금 경기 침체를 점치면서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장기 저금리 기조로 가는 것이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앞서서도 뭐 전해주셨지만은 핑코 CEO도 내년 상반기에 한 1%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이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경계 심리는 완전히 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뭐 진전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또 후쉬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해서 네. 약간 그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좀 그 흐름을 보자면은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농산물을 대거 수입을 하고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추가 관세를 또 연기를 해주고 화해 제재를 완화를 하고 이런데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등 실무진 협상을 앞두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초반에 좀 상승세를 타는 그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됐죠. 첫 번째로 미국 측에서 먼저 강경론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중국 강경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마이클 필스버리 허슨 연구소의 중국 전략센터장인데요. 조만간 무역 합의가 없을 경우에 미국은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관세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50%에서 100%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씀하신 이제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이죠. 미국이 중국의 선의를 잘못 이해하지 말라. 협상을 앞두고 물론 좀 강경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은 미국 생각처럼 중국이 합의를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또 트위터를 남기면서 양쪽에서 모두 좀 강경론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후반에 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참 시장은 희한하게 이렇게 고점이 다가오면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요.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번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은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들은 좀 제외가 되고 약간 농산물 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외신이라든지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네네. 첫 번째가 통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펜티닐. 즉 펜타닐, 이 중국의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미국에 수출한다. 근데 네네. 트럼프가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농산물 쪽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농산물 분야가 주요 논의 쟁점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협상단이 네브라스카 등 이 미국의 농업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이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논의가 상당히 좀 진행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말씀해 주셨듯이 민감한 부분을 좀 건드리기보다는 스몰 딜을 지금 양측이 노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네. 다만 이제 양국의 대표 강경론자들이 오늘 좀 발언을 내놨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네. 윌버러스 상무장관도 중국이 뭘 원하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양측이 아직까지는 좀 자존심 싸움을 좀 거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 농산물 구매를 할 것인지는 이제 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네. 중국 협상단이 미국의 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 그 내용까지는 좀 확인이 될 테니까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굉장히 얼마 전에 중국 상하이 지점을 열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평가됐던 코스트코가 오히려 주가가 또 지난 밤 사이에 하락했네요. 왜 네. 그랬을까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이 기관에서 마켓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장에 반영이 됐고 네. 1.5%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트코 지금 회비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한 3만 35,000원?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번스타인에서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회원들이 어떤 자신들의 회비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좀 혜택이 있는지 좀 따져볼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서 좀 이 회원들의 이탈 리스크가 좀 불거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중국 상하이 매장이 대박이 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모멘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물론 220에서 230달러로 올리기는 했는데 이 역시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다운사이드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그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네네.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아이비들에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밸류에이션이죠.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번스타인 이전에 바로 이제 9월 11일에 오펜하이머에서도 이제 코스트코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위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번스타인 그 투자 의견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오펜하이머 역시도 아웃퍼폼에서 이제 마켓 퍼폼으로 이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 장기 성장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섹터 내에서 포지셔닝도 가장 잘 돼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지만은 주가 상승 여력은 약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 전망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 코스트코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한 45%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6월 이후, 즉 지난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초에 발표가 됐던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에 5.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4.1%를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코스트코가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다고 이제 그걸 증명하게 될지, 핵심 관건은 뭐가 될까요? 네, 코스트코가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개별 기업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소비 경기를 또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미국의 소비 관련주 중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에 또 분위기를 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건이 10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2019 회계연도 4분기, 즉 올해 6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실적 기대치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시킹알파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석 달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7건, 하향 조정이 단 2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업 실적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네네. 하향 조정이 원래 계속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의 실적을 볼 때 좀 관건은, 코스트코는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상쇄를 하느냐? 즉 회비에서 걷어들이는 그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말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도 멤버십 피에 대한 이 매출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비 기업을 볼 때 동일 매장 매출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네네. 회비에서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이 부분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소매 판매 업체들과 그 영업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부문도 존재한다는 거네요. 자,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